안녕하세요. 예. 리필가의 리프팅과 필러 하는 남자 허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고객님 중에서 한 분께서 그 스컬트랍 부작용에 대해서 물어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스컬트랍의 치명적인 부작용, 유가종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스컬트라에 어떤 부작용이 있고 또 스컬트라에 있어서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 그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가종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 치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예.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가종이라는 그 부작용은 일단 치명적인 부작용이 아닙니다. 치명적이라고 말을 하려면은 코필러에 의해서 실명이 된다든지 또는 이제 뭐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도 실명이 될 수 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실명이라든지 어떤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거, 예를 들면은 안면에 이렇게 그 취형이 생긴다든지 또는 기능적으로 그 어떤 뭐 팔이나 뭐 다리나 안면 신경이나 뭐 눈꺼풀이나 뭐 이런 그 또는 얼굴의 표정 근육을 관여하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치명적인 부분이 생겼다,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겼다라고 할 정도라면 이제 기능의 상실을 유발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의 상실이나 또는 어떤 모양이 많이 망가진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유가종이라는 것은 육아종, 이거는 해석이 더 중요한데요. 그 유가종이라는 게 그래듈레이션 티슈라고 그럽니다. 그래듈로마. 그래서 그래듈로마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래듈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알갱이들을 그래듈이라고 그래요. 조그만 알갱이들, 아주 작은 알갱이들을 그래듈이라고 그러고, 그래듈로마의 정의는 collection of granulation tissue입니다. 그리고 granulation tissue가 무엇이냐 하면은 a response tissue that is collected in the response of inflammation, infection, or foreign body reaction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이걸 영어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영어로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그래듈로마라는 거는 과립형 조직이 축적되어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그래듈로마고, 이 과립형 조직이 축적되는 원인은 infection, 감염, inflammation, 염증, 그리고 foreign body reaction, 그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이 이제 반응을 일으키는 거,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듈로마라는 게 생기는 경우에 인펙션을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결핵을 앓거나 이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 임파선을 타고 결핵이 임파선 결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이제 염증이 반복되면서 만성적으로 오면서 과립형 조직이 축적이 돼서 동그랗게 덩어리가 집니다. 그래서 이게 TB 그래듈로마라고 합니다. TB라는 건 tuberculosis, 결핵에 의해서 생기는 그래듈로마, 약간 알갱이 같은 게 뭉친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그 인펙션에서 생기는 그래듈로마, 즉 유가종의 대표적인 그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라메이션, 여기 인플라메이션이라는 거는, 인펙션은 감염,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기생충이나 진균에 의해서 감염돼 가지고 미생물에 의해서 뭔가 그 침투되고 파괴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게 바로 감염이고요. 염증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어떤 원인균이 있어서 생기는 염증도 있지만, 우리가 이 문장에서의 염증은 그냥 일반적인 염증입니다. 예를 들면은 시술을 해도, 예를 들면 바늘로 시술을 한다든지 캐뉼라로 시술을 한다든지 칼로 시술을 한다든지 수술을 하면은 항상 켈로이드 조직이나 유가종 조직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칼을 댄 곳에서도 유가종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늘이나 뭐 이런 그 지방 이식을 한 부위, 이런 부위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조직 반응입니다. 인플라메이션, 조직이 한번 자극을 받은 거에 의해서 계속해서 콜라겐 조직들이 증식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은 결국 그 부분에서 이렇게 과립형 조직으로 덩어리가 질 수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그 면역 반응에 의해서 콜라겐들이 생성되고 백혈구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남은 찌꺼기들이 그게 축적이 되는 건데요. 이 부분들이 만약에 이제 그 생겼다면은 그 부분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부분을 살짝 녹이는 주사로 녹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섬유 조직을 풀어주는 간단한 이제 트리암시놀론이라는 스테로이드 용액이 있는데요.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살짝 써서 녹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약간 그 좀 그 크다 그러면은 조그맣게 절개를 하고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컬트라라는 그 시술 자체가 굉장히 그 안전한 시술 가운데 하나고요. 네, 그 스컬트라는 그 필러보다도 훨씬 안전합니다. 혈관이 막히는 증상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잘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어떤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치명적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필러의 부작용 같이, 예를 들면 코 필러를 잘못하면 실명되고 이러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혈관이 막혀서,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눈밑 지방제 배치도 이제 필러나 스컬트라 대용으로 많이 하는데, 눈밑 지방제 배치를 하다가도 실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케이스 보고가 올라오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눈밑 지방제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밑에를 절개하고 수술을 하다 보면은 그 부위에서 출혈이 생기고, 이 생긴 출혈이 안구 쪽에 있는 그 안화라고 하는, 안구가 들어있는 이 공간 안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면은 그 압력에 의해서 어떤 그 레티널 어터리, 그러니까 이제 망막의 그 시신경에 이런 그 혈류를 공급하는 그 혈관들이 눌려가지고 실제로 실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치명적이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조금 그 이제 기능의 상실이라든지 정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럴 때 이제 치명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조금 더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설명드린 내용은 스컬트라의 부작용, 그 유가종이 정말로 치명적인 것이냐, 치명적인 건 아니고 해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치명적이라고 하려면 해결 방법이 없어야 돼요. 그 문제로 인해서 뭐 실명이 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그 한번 망가진 신경이 되돌아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시신경은 다른 이런 말초신경처럼 다시 되돌아오는 신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말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정도의 이제 시술에서 치명적이다라는 단어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필가의 그 팩트 체크, 이제 스컬트라의 부작용 정말 치명적인가, 그리고 그 유가종이라는 게 그렇게 치명적인 부작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리필가의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선생입니다. 예, 아까 방금 전에 이제 그 스컬트라 부작용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더 부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붙이는 건데요. 네,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부작용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수술이 전체적으로 안전하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모든 병원에서 시술을 할 때도 의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듣게 되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도 설명을 듣게 되고, 또 어떤 이제 시술에 동의서라고 있죠, 그렇죠? 시술할 때 이러한 위험성이 있습니다라는 동의서를 쓰게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느 정도 다 설명이 꼼꼼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분들이 잘 고지가 됐을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또 우리 고객님들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고객님들하고 사이에 더 관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때까지 시술 후에 이러이러한 점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드리고 시술을 했을 때 고객님들께서 더 이렇게 편안하게 그 시술을 믿고 의지하고 저희를 잘 따르고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뭐 그런 문제가 뭐 염증이나 감염이 생겨도 이게 미리 고지가 되어 있었다면은 우리 의사 선생님들하고 고객님들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또 커뮤니케이션이 쉬워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예고를 한 상태에서 그런 시술이 또 들어갔고, 그래서 거기서 약간의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 고객님하고 또 환자분하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우리 라페포르트라고 그러거든요. 라뽀라고 그러는데 어떤 관계가 되게 좋다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잘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고객님께서, 환자분께서 의사 선생님들과 병원을 믿고 계시니까 이 부분을 잘 믿고 계속해서 그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치료를 맡기십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부작용을 잘 치료할 수가 있고요. 치료가 잘 되고 나면은 또 결국은 그 의사 선생님들께도 그리고 고객님들께도 되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영상들, 이 부분의 좋은 점에 대한 영상도 남기고 이 부분의 안 좋은 점에 대한 영상도 남기고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필가에는 좀 가급적인 모든 시술을 공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고객님들께 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라는 것은 특별히 더 이렇게 그 경험과 지식과 그 다음에 과학, 이 여러 가지, 그리고 약간 예술적인 영역도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같이 아울러져서 움직이는 영역이다 보니까 사람의 손과 눈과 직감과 감정과 상상력, 그 다음에 또 어떤 미적 감각,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 의사 선생님들께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식과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씩 이런 부작용 또는
좋은 점 이런 거를 항상 균형 있게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